안녕하십니까. 과거 경제와 미래 경제를 잇는 브릿지 경제방송 화이트독의 경제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100년 만의 세계 경제 붕괴와 리플 혁명의 저자 화이트독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석유 투자, 석유 ETF, ETN 그리고 셰일가스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석유 ETN, 석유 시장의 상태, 아람코와 셰일가스, 원유 비축 전쟁과 수소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 ETN의 결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PPT를 만들기 1일 전입니다. 레이지션 7구님께서 화이트독님 너무 좋은 내용인데 PPT 디자인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구글에 PPT 디자인만 쳐도 많이 나오니 심플하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직 제품 디자이너의 오지랖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고민 하다가 디자인 상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먼저 ETF, ETN은 무엇인가? 우리가 ETF와 ETN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ETF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통 어떤 지수에 연동하여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 지수 이런 나스닥 지수 이런 지수에 연동해서 그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2배,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더 고배율도 있습니다. 이것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빌린다는 뜻이죠. 2배라는 건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2배일 때는 하나를 더 빌려온다는 얘기죠. 만약 코스피 지수에 연동하여 2배 상품에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한 폭만큼 2배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면 2배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500 지수일 때 요날 샀는데 다음날 요만큼 떨어진다. 그럼 요만큼 떨어진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되는 기간이 많이 머물면 머물수록 2배를 했을 때 복리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거를 참조하시면 되죠. 다른 것들은 아무리 밑에 있다가 가격이 나중에 올라오기만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복리로 너무 많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은 매일매일 수익을 정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인덱스 펀드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것은 인덱스 펀드는 만기가 있는데 ETF는 만기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버스 상품은 말 그대로 반대 의미로 내가 지금 1500 지수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땡 할 때 나는 이 지수가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수익이 오르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이 만약에 2배 인버스 상품을 가입했을 때 마이너스 난 만큼 2배씩 하루하루 복리로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N은 무엇이냐? 상장지수 증권인데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 상품의 수익 구조는 ETF와 매우 유사하지만 발행사가 채권의 형태로 발행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더 쉽게 말씀드리면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투자 개미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주식이 그대로 위탁 저장고에 이렇게 그대로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주식들을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TF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ETN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고
증권의 소유와 운용을 증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거나 증권사가 파산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것이 경제위기에 매우 더 위험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TF와 ETN의 큰 차이점은 자산운용사가 하느냐, 증권사가 하느냐,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나 ETN은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 금감원에서 석유 ETN의 소비자 경보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첫 최고 등급의 발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소비자 경보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보는 금감원이 2012년 6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소비자 경보 최고 등급을 발령한 첫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N 지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율이 이례적으로 벌어졌지만 유가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대거 몰려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괴리율, 최근 WTI 원유 선물 ETN은 괴리율이 최대 60.6%에 달하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은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괴리율은 뭐냐면 시장 가격이 요만한데 더 큰 금액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지표 가격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 1,500원, 1,600원 이렇게 주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감원은 원유 ETN의 소비자 경보 위험을 발령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 가격은 요만한데 개미들이 사는 가격은 이렇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괴리율 급등은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들이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관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증권사들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금방 소진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석유 동학개미들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동학개미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사재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석유 동학개미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석유 ETN 대축제가 벌어졌다. 그 주요 레버리지 WTI 원유 ETN 괴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발행했는데요. 지표 가치는 2,149원인데 시장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게 뭐 86.2%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일어난 일이고 장 종료했을 때 69.2%의 괴리율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미들은 역시나 고점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제 영상 여러 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력의 수익 실현 시 등장하는 우리의 석유 동학개미, 여러 동학개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력이 매수를 하고 난 뒤 상당히 지금 어떤 고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빠져나가야 될 어떤 시기에 개미들이 그 물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아가씨가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잘 봐주시고. 세계 경제 위기의 거대 꼭지점에서 지금 개미 동학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오파의 꼭지점이다 라고 하고, 지금 A에서 B파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개미들이 동학 운동을 하고 있다. 이 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지금 동학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가자!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동학개미, 금동학개미, 석유 동학개미, 주식 동학개미, 전국적인 동학개미에 지금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정될 것인가? 다음은 함께하는 가자 전염병 예방 포스터입니다. 제가 한번 포스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눈물이 금방 나려고 해요. 물타기 예방 수칙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락장의 물타기는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3월 증시에서 13조 5천억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보다 많다는 걸 아시고,
이 장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계시는 의원이 이 의원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장에서는 석유의 메롱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EB, 이 SEB는 뭐냐면 스웨덴 금융사 SEB 그룹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 원유 감산 합의 별 도움 안 된다라고 SEB에서 얘기했습니다. 실드롭 SEB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 감산 협상을 낙관하지 않는다며 합의가 타결돼도 그다지 꼭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감산이 뉴스가 나오든 말든 석유의 메롱메롱한 상태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쉴드롭은 그렇더라도 상당한 과잉 생산 물량이 원유 시장에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잉 생산 물량이 이미 많다. 넘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산 협의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도 여전히 시장에 막대한 양의 원유가 넘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돈 받고 사는 국제유가 마이너스 시대 오나 이런 기사가 4월 2일 날 떴는데 돈을 받고 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지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돼버렸죠. 이 기사가 보시면 WTI 18년 만에 10달러대 돈 받고 원유도 가져가. 10달러대에 돈을 받습니다. 메로나와 유가 전쟁이 겹쳐가지고 정유사가 수천억의 손실이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와이오밍산 원유가 최근 배럴당 마이너스 19센트로 떨어졌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와이오밍산 원유는 주로 아스팔트 생산하는 값싼 원유로 저품질의 저가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는 이미 마이너스에 돌입했다. 이제 고가로 갈수록 가격이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원유를 저장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돈을 주고서라도 재고를 줄이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팩츠 글로벌 에너지는 세계 석유 수요는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유례없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가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운송이나 어떤 제조업 등 그 여러 방면의 원유가 많이 필요한데 점점점 경제 침체를 맞이하면서 수요의 감소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좀 가져가라 제발. 이것은 WTI 실시간 차트입니다. WTI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에서 나는 기름입니다. 저번에도 한 몇 번 제가 보여드린 원유 차트죠. 그래서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큰 패턴을 그리고 나면 여지없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입니다. 뭐 패턴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에 저항선 하나, 여기에 저항선 하나를 그어놨는데 이 대형 저항선을 지금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올라오더라도 이 저항선에 맞고 흐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트상으로도 경기 침체,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2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뉴스나 석유, 원유를 얘기할 때 WTI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WTI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생산하는 석유입니다. 그런데 황의 함량이 가장 적은 고급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대 원유의 특성이 있는데 미국 것이 저유황 경질유입니다. 그래서 황함유는 0.24,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주로 선물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뉴욕에서 거래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뉴욕에서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서 판매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영국에서 생산합니다. 저유황 경질유인데
0.37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런던 석유 거래소에서 주로 선물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판매하는 고유황 중질류, 유황이 좀 더 많이 담겼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도 WTI가 좀 높고, 그 다음 이렇게 황의 함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람코와 셀가스입니다. 자, 아람코의 이 아저씨의 숨은 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이죠. 11월 아람코가 접수한 공모에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중동 지역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인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분석했다. 기관 투자가 신청 물량 중 10.5만이 해외 투자자로 조사됐습니다. 10.5%가 해외 투자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분들이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규모 셰일 가스층이 발견되고 태양열, 수소 등 대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석유가 곧 에너지라는 등식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렵게 대규모 유전을 찾거나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남의 나라 문제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졌다. 석유가 자원 무기화된다든가 중요한 글로벌 입지에서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 중국, 일본, 아시아 투자자를 상대로 자본 유치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다. 그리고 아람코는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 가치는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번 아람코 상장의 의도는 뭐냐? 떡락의 기운을 지난해 말에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우디의 아람코는 원래 사우디 왕가의 100% 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팔아서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변화를 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펙은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는 상장 이후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감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비오펙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예고돼 있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람코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최소 배럴당 $60 수준이 유지돼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택도 없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아저씨는 기름을 떡락전에 좀 팔아볼까 해서 왕실이 100% 소유를 했었는데 지분의 1.5%를 공개해서 256억 달러, 30조가 넘네요. 와, 1.5%를 공개했는데 30조가 달성됐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인프라, 전자정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를 재건하려는 탈석유화 목적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석유 고갈도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경제성장 둔화와 운송의 이제 전기차 시대, 전기로 바뀌고 새로운 자원이 나타나고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둔화가 예상됩니다. 석유 공급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 공격을 해서 기름을 좀 털어볼까 라고 해서 상장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우디는 미국 형님들, 세력 형님들의 유대인 금융 세력의 사이드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 세계공황도 저는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석유를 좀 털어야 될 어떤 시점을 조율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5%만 털게 된 것은 여기 사이드 채널이 아니라 본 채널에서의 어떤 눈치로 인해서 이 정도만 팔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셰일가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그러니까 진흙이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 셰일층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파내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천연가스도 있고, 그러니까 셰일 오일도 있고 셰일 가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미국인 채굴업자 조지 미첼이 프래킹 공법을 통해, 이것은 수압 파쇄 공법을 통해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모래와 화학 첨가물을 섞은 물을 시추관을 통해서 지하 2에서 4km 밑에 바위에 500에서 1000기압으로 분사해서 바위 속에 갇혀있는 천연가스가 바위 틈으로 모이면 장비를 이용해서 이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수직으로 뚫은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갑니다. 이 기술이 바로 셰일가스를 파는 기술인데, 여기서 계속 연장해서 있어야 조금 비용이 덜 들고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무 뿌리 같은 이 잔가지처럼 생긴 이쪽으로 모래와 화학 첨가물을 섞은 물을 이렇게 분사해 가지고 땅속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들면 이 틈새에서 다시 흘러 들어오겠죠. 이 관 쪽으로. 그래서 이 뽑아 가지고 시추하는 이런 것이 셰일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셰일가스는 배럴당 $50, 그러니까 $45, $50 정도 이상은 돼야지 수익 구조가 생깁니다. 이것은 천공, 파쇄, 수처리 이렇게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발생이 됩니다. 물과 화학약품을 섞어서 강한 압력을 가한 뒤에 지층을 깨부수는 이런 추출 공법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비판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하수의 오염, 집안 침하 등이 우려돼서 상당히 규제 강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나 집안 침하 등이 우려돼서 규제 강화에 따른 채굴비 증가가 여지가 큽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셰일가스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미 지방정부도 채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셰일가스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1.5배 정도 되는데, 중국은 왜 못 파냐면 스탄성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스탄성의 지진이 이 셰일가스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는 오바마 정부 때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법인세이나 각종 세태 혜택을 제시하는 가운데 셰일가스 화랑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 단가가 낮아졌는데, 이것이 미 제조업 전반에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상당히 좋았죠. 셰일 업계에 대한 추가 투자로 이어져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바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부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1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하루 1,500만 배럴에 달하는 미 원유 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견인했던 셰일가스. 그러면 셰일가스의 현재 상태는 우한 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석유 소비가 확 줄어든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등이 증상 경쟁을 벌이면서 재고 비용이 급증했다. 창고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GDP 10%를 차지하는 셰일업계 부채만 107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고, 원유전쟁 이후 첫 파산이 잇따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셰일 기업 화이팅 페트롤리움이 이날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이것이 4월 2일자인데요. 현 유가가 반등하지 못하면 은행 대출에 연명해 오던 셰일가스 기업들이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일 업체들의 줄도산이 시작되면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로컬 은행들까지 타격을 입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